네, 안녕하십니까. 9번째 시간 영유아의 건강교육. 이번은 건강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로 우리 교재 93페이지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 지속되는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고 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건강생활 습관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생활 습관 지도에 대한 5번째 장은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요구되는 배변 훈련, 손 씻기, 치아 관리, 식습관 지도, 수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변 훈련에 대한 파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는 2, 3세경이 되면 대소변 배설에 관련된 관략근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배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드 학자가 학문기라는 이 단계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3세 전후로 성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차츰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은 근육이나 신경의 성숙으로 배변 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될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변 가르기를 먼저 훈련시키며 가능한 한 1일 1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배뇨 훈련은 16에서 18개월부터 서서히 3시간 간격으로 지도하고 잠이 깬 후 배뇨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배변 훈련을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배변 훈련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가 배변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배변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히 교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변 훈련과 관련된 영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배뇨나 배변 후 기저귀를 바꾸어 달라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밤 사이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고 간격이 길어지면서 소변을 보지 않는 날도 가끔 있게 됩니다. 대소변 볼 의사가 있을 때는 영아의 얼굴 표정이 바뀌거나 다리를 꼬고 끙끙거리며 앉으려고 합니다. 옷이 젖지 않으려면 변기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하고요. 대소변 관련 용어를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옷을 벗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 94페이지에 배변 훈련과 관련된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부분을 표로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5개월의 발달 특성은 젖은 기저귀나 의복을 가리키면서 불편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18에서 24개월 된 영아의 같은 경우는 대소변에 관련된 간단한 용어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0개월에서 36개월 이제 만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영아의 시기이기도 한데요.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의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36개월 이상은 짧은 기간이라도 대소변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배변 훈련에 대한 교사의 지도는 배변 훈련 때 부모와 교사는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아가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격려해 주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2주 정도가 경과하면 배변 습관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밤에 배묘하거나 낮이라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나치게 꾸중하거나 무안을 주게 되면 배변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가 대소변을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배변 훈련을 위한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평소에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뭐 지퍼라든지 훅이 달려있는 바지 이런 것들은 OT 때 이제 학부모님들께 많이 세반 학부모님께 특히나 이제 기저귀를 몇 개를 준비해 주시고 이런 바지보다는 고무줄 바지가 편하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의 의사를 항상 존중해주고 배변 훈련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그의 대표적인 책들이 끙끙 응가책 같은 책들이 되게 그 배변 훈련 시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간이 변기를 준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보는 것을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놀이감처럼 간이 변기를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앉아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유아가 배변 의사를 보이면 변기에 앉거나 화장실에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식사 후, 낮잠 전과 후, 장소 이동 전에 화장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변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8가지에 대한 부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성공적인 배변 훈련을 위한 지도의 내용들을 8가지로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배변 훈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사용에 반발할 때는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교사가 생각은 하지만 아이의 마음, 심리적인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성인의 욕심, 의지대로 뭔가를 강요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변기 사용을 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스스로 배변 의사를 표시하며 순응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줍니다. 실수할 경우 화를 내거나 벌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배변 의사를 지나치게 자주 묻지 않습니다. 변기에 훈련을 핑계로 5분 이상 앉혀두지 않습니다. 유아가 변기에 앉아있는 동안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간이 변기나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무서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유아의 변은 건강 이상 증상을 파악하는 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배변 의사를 자주 지나치게 묻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5분 이상 앉혀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앉고 싶어서 앉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그 소변의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려는 교사의 욕심도 있겠지만 혹시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놓은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교사가 또 아이를 욕심을 낸다거나 또 앉혀놓고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보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좀 참고로, 왜냐하면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배변 훈련은 굉장히 현장에서
교사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주의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교재들이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손 씻기인데요. 손 씻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돼버리는 게 손 씻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 효과가 큰 방법이다라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들은 신체 성장이 왕성하고 호기심이 많아 활동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성인에 비해 면역 능력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손을 씻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균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표를 우리 그림 5-1의 96페이지에 책에서 세균수가 증가하는 추이에 대한 손을 씻지 않을 때의 세균의 변화 추이를 도표로 그려놓고 있는데요.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손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의 손 씻기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부착하여 올바른 손 씻기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의 수업 때도 손 씻기에 관련된 그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을 모의 수업을 했었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안내를 어디다가 하면 좋은지까지도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손 씻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손 씻기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를 지도할 때는 교사의 시범과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수시로 손을 씻으며 바르게 손을 씻는 방법을 영유아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손 씻기 순서와 방법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유아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영유아들이 규칙적으로 손을 씻는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손 씻기에 필요한 비누와 수건은 미리 준비하고 자주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손을 씻게 되므로 비누는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가 포함된 액체 비누나 거품 비누의 경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거나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에서 올바른 손씻기 6단계를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자주 씻어요, 올바르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래서 1단계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준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준다.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준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준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준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6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숙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사가 씻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서 손을 씻고 들어오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함께 등원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까지 들어오셔서 아이가 교실 입구까지 잘 들어가는지 현관에서 아이를 밀어놓고 출근하시는 게 아니고 1, 2층까지 올라와 주시면서 교실 입구에서 옷 가지라든지 선생님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소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분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청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교사가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등원시킬 때 화장실에서 아이와 함께 손을 씻어서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에티튜드, 에티켓.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오염을 시키지 않고 또 모두가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OT 할 때 부모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들은 이제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인사 나누고 바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영아들은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혼자 들어가서는 옷을 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 갈아입혀야 되고 선생님이 일이 이제 2배, 3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아이들 손매를 걷어서 손까지 씻고 교실에 들여보내 주십사 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그런 습관이 들으면 되게 이제 더 위생적인 부분을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도착 후, 식사 및 간식을 먹기 전과 후, 요리 활동을 하기 전과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동물을 만진 후, 실외 활동을 한 후, 미술 등의 공예나 공작 활동을 한 후, 쓰레기나 오물을 만진 후,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어떨 때는 전과 후, 어떨 때는 뭐뭐 한 후, 이렇게 교재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교육기관에 도착했을 때, 이와 똑같이 교사도 출근을 했을 때 먼저 마음가짐으로 정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얼굴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다듬고 복장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거죠. 기저귀 갈기 전과 후, 만약에 시험에 낼 때 기저귀 갈고 후 이렇게 하면 전에 대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기저귀 갈기 전에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끼고 전과 후 이런 부분으로 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장 관찰자가 교사가 언제 손을 씻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변을 도와준 후, 아동의 코 풀기, 코 닦기, 더러워진 옷을 만진 후, 음식 준비, 식사 전과 후, 음식 먹이기 전과 후, 약을 먹이기 전과 후, 요리 활동 전과 후, 아동의 신체적 분비물인 피, 고름, 토사물 등을 만져서 처리한 후,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염증이 있어서 고름이 나기도 하고 또 특히나 견학가 가지고 아이들이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체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견학 가서 이렇게 토사물을 선생님들이 만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 비닐이라든지 여벌옷을 챙겨가는 이유들이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만져서 처리한 후 교사가 꼭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코를 푼 후, 재채기를 한 후, 쓰레기를 만진 후,
동물을 만진 후까지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려면 교사가 이런 건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기억해 놓으세요. 치아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올바른 치아 관리의 생활 습관은 일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영유아 시기는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과 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아는 생후 6개월경에 첫 유치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쯤 구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2, 3세가 되면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6세 무렵 유치가 빠지면서 28개에서 32개의 영구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세 무렵에 이제 아이들의 유치가 빠지고 충치나 이런 조금 안 좋은 이들이 빠지면서 교사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치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안전교육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여러분한테 살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영구치에 대한 부분은 신경 손상이 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교사가 되게 응급처치를 잘 해서 그 보험 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아이가 졸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졸업 이후에 어떤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까지도 부모한테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담임 교사도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28개에서 32개 영구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교사가 관리해줘야 하는 신체의 일부라는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높은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탄수화물이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부분을 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금, 설탕세라고 하더라고요. 설탕세. 그래서 당분이 많은 이런 그 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지불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담배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이런 탄수화물, 당분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기 위한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저런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서 비싸서 못 사 먹게 한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당분이 높은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차원이라는 걸로 우선 1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탕, 초콜릿, 캐러멜 같은 단 음식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에 부착되어서 충치를 발생시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산 음료 등도 치아의 에나멜질을 부식시키므로 치아 건강에 좋지 않고요. 생후 10에서 36개월 아동의 충치는 잠자기 전 우유나 주스를 우유병에 넣어 계속 먹일 경우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생후 영영아라든지 영아의 칫솔은 손가락에 치모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잇몸을 닦아내는 부분으로 그 손가락 칫솔이 나와요.
그래서 영아반 교사들은 양치 지도를 할 때도 교사가 꺼즈나 그런 손가락용 칫솔을 끼우고 영아를 돌봐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또 안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